이란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복이라고 하면 이란이 할 수 있는 보복은 너무 많죠. 너무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사우디에 있는 아람코를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거의 뭐 공격도 안 했잖아요. 잠깐 그냥 스치기만 했잖아요. 만약에 사우디 아람코를 뭐 많이도 말고 25%를 날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모로 압박을 더 받는 건 미국 쪽이네요. 네, 그러고 있죠. 그다음에 뭐 LNG 지금 카타르에 있는 LNG 뭐 수출 터미널이나 뭐 가스전 그거 한번 터트리면 그다음에 아부다비에 있는 유전, 뭐 쿠웨이트에 있는 유전, 뭐 유전이 한두 개입니까? 뭐 그런 거 다 얼마든지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쓸 수도 있고. 4,000불짜리, 5,000불짜리 드론을 써서 날릴 수도 있고. 드론은 지금 제 생각에는 많을 거예요. 탄도미사일을 많이 줄였겠지만 드론은 전쟁 전에 한 8,000기, 뭐 4,000기를 썼다 그러고 아직 4,000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니 안 그래도 그 미국과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양 전력의 그 미사일 수라든가 재고나 그다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소모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게 큰 영향을 대세에 지장을 주진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예측이신 거네요. 아니 이란은 쓰기를 많이 썼어요. 뭐 그러니까 전쟁 전에 탄도미사일이 한 2,000개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절반 정도 썼다. 아니면 뭐 3분의 1을 썼다 그래도 뭐 한 700~800발 정도 남아 있다. 뭐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드론은 그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드론은 뭐 8,000에서 10,000기 정도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많이 써봤자 절반 정도 쓰면 아직 절반이 남아 있잖아요. 뭐 절반이 뭐야? 뭐 3분의 1을 써도 아직 몇천 발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란을 완전히 무장 해제했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란은 괴롭히면 우리는 뭐 100배의 보복을 해줄게. 라고 지금 큰 소리를 빵빵 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용 수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UAE나 사우디의 담수화 시설.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이라면서요. 그 중동에서는 워낙 그 기름값보다 물값이 비싸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담수 시설 공격하는 건 엄청 큰 위협이라고. 그렇죠. 그냥 물 사 먹어야 됩니다. 그날부터. 그리고 샤워는 조금 줄여서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취약한 부분이 오히려 걸프가 취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란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르그 섬을 공격하는 것도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미국 입장에서. 네. 그다음에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해제를 풀겠다고 호위함을 보내서 유조선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대한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 뭐 딱하니 뭐 어디 명쾌한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이제 군함, 그러니까 선박 보호를 위한 뭐 군함을 요청을 하는 지점도 사실은 우리는 그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서 오는 석유 많이 안 받는다. 그러나 일본, 중국, 한국 너희한테 이거 크리티컬한 거 아니냐라고 명분을 내세우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재차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면은 미국도 사실은 안 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근데 그 요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거야 그렇다면 그렇게 놓고 보면 논리적으로 본다면요. 이거 지금 준비해서 전단을 꾸려서 전체가 무슨 다국적 군으로 만들어서 언제 오냐고요. 그럼 전쟁을 그러면 너 4달을 더 할 건가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언제 이거 만들어서 꾸려서 전투대원 뽑아서 그리고 지금 청해부대가 쓰고 있는 함은 너무 작으니 이지스함급으로 새로 뽑아서 거기다 다시 태워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럼 이런 말을 던졌다는 것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급한 상황이다. 엄청 급한 상황이죠. 사실 엄청 급한 상황이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지금 전쟁의 방향은 다르게 가고 있고 길게 잡아서 이거를 내기한 거는 실제로 정말 3~4개월 후에 이 뭐 군함들이 와서 작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를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준비를 하는 사이에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야죠.
시간을 좀 끌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이 그 사이에 끝나길 바라는 게 우리나라에게 가장 제일 최상의 좋은 거죠. 우리는 시나리오. 준비를 잘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우리 안 한다, 안 했다.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척지는 일은 아니죠. 그렇게 이제 준비를 계속 하는 중에 전쟁이 끝나버리는 게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해서 이란한테 좀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이 될까 봐요. 간다고 확실하게 미국한테 약속을 하면 이미 돌이킬 수는 없죠. 이란은 이미 마음이 상해 있겠죠. 그러니까요. 네, 참전이나 다름이 없는 그렇죠. 사실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란에게는 뭐 과거에 또 그랬듯이 또 가서 읍소해야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달라. 결국 대화 채널을 그렇죠. 열어서 그리고 너도 잘 알지 않냐. 미국과 우리는 오래전부터 혈맹이다. 과거에 그랬듯이라고 하면 과거에 어떻게 했던 과거에 우리가 원유 대금 70억 불 못 돌려줬잖아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야 2년 전인가 결국 카타르의 통장에 꽂아줬는데 그것도 제재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돌려준 거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거예요. 그거 안 돌려준다고 이란이 이란 대사님을 만나면 식사 전에 한 1시간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음식은 다 식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힘듭니다. 근데 그런 정도였어요. 왜 안 풀어? 그러니까 왜 당신들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게 이제 계속 강변을 해왔죠.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과 잘 지내고 싶고 이란 군인과 무슨 교전을 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 다만 우리는 또 우리 선박이 거기 20몇 척이 갇혀 있다며. 그리고 우리 저기 선원들이 한 180명이 또 승선해 있고 자 그런 사람을 우리 또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냐? 안 그러면 우리 배를 풀어주던가. 다른 배들은 다른 분은 다 풀어줬잖아요. 뭐 자기하고 친한 중국도 풀어주고 인도도 풀어줬는데 왜 한국은 일본이나 한국 배는 왜 안 풀어주냐? 풀어주면 우리가 그러면 진짜 미국에다가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지 않냐 상황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뭐 대안은 없어 보여요. 다만 이란을 계속 다독일 수밖에 없죠. 사실은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어느 때보다 지금 외교가 중요한 상황인 시점이죠. 거네요. 외교 술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쵸. 미국에게는 미국대로, 이란에게는 물밑에서 이란에게 우리 상황 알지 않느냐, 우리 처지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청해부대인 거잖아요. 그렇게 가게 되면 빨리 가봐라라고 할 수도 있는 안 돼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를 할 거예요. 청해부대는 전투 병력이 아니에요. 호위하는 병력이기 때문에 지금 선박 보호를 목적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거라서요. 그래도 선박 보호지만 이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면 유사시 이란과 교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완전히 다른 업무예요. 과거에 청해부대가 했을 때는 전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호위하는 게 문제가 없었죠. 해적들 대치였잖아요. 해적과 지금 혁명수비대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이 지금 지나가는 선박에 반드시 공격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면 교전 상황이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도 안 되고 이 지금 타 있는 우리 병사들로도 안 돼요. 전투병을 따로 해야 됩니다. 꾸려야 돼요. 그다음에 군함도 바꿔야 돼요. 이지스급을 훨씬 더 좋은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 이 청해부대가 그냥 아대만에서 그냥 바로 간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게 된다면 제대로 꾸려서 시간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대로 꾸리는데 시간을 들이자. 그리고 우회의 비준을 또 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계속 시간을 버는 방향으로 가면 트럼프가 이제 화를 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 뭐 공동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필요한 시간이 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해야 되죠. 우리도 여론도 있고 국민의 의중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진짜 전쟁이 끝나길 우리를 위해서도 바라야 되겠네요.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 네. 앞서서 그 하르그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군사 시설만 어느 정도 타격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원유 수출, 그러니까 석유 수출 인프라를 타격을 했을 때 이게 좀 굉장히 확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건지, 얼마나 위험한 상상하기 건지. 싫습니다. 근데 네. 상상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란이 90% 원유를 수출하는 뭐 거의 뭐 이란의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이 젖줄이듯이 이게 사실 이게 없으면 이란의 모든 정원이 없어요. 다 날아가요. 그럼 이거를 인프라를 한번 부수면 이거를 다시 짓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경제적인 타격도 엄청 클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도 크고 이란도 크죠. 네, 이란도 크고 네, 우리도 네. 크고. 아니 뭐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가져오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문제는 없어요. 예, 우리는 두바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이란 입장에서 이거는 너무나 큰 타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은 거의 뭐 불의 보복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경고를 했어요. 이거 만약에 건드리면 우린 걸프 지역 거의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 네. 걸프 지역 유전 다 때리겠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거 다 때리면 유가 얼마가 가겠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200. 네, 이거는 얘기도 거의 저는 그렇게 되면 거의 오일 쇼크 이상으로 가지 않냐. 오일 쇼크 이상.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하지 말아야 될 일 같아요. 아무리 이란을 압박해서 지금 뭐 전쟁을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해제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거의 극단적인 처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네. 교수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나오는 그 매체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 베네수엘라랑 이란은 다르다. 네,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만류하는 주변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란 결정을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런 결정을 또 내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네. 네,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럴 수 있죠. 지금까지 해놓은 걸 보니까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이번에도 뭐 아무리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도 괜찮아 하면서 걱정 마 이러면서 또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트럼프 대통령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거 다른 거는 전쟁 선포 개시는 못 말렸지만 이것만은 꼭 말려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네. 옷을 벗는 그런 결기로 이걸 누군가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뭐 다 파국으로 가는 네.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다른 다른 수단을 써야 되고 네.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빨리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호르무즈 해협 이란 입장에서 해협 봉쇄 액션으로 해결이 안 되면 주변의 다른 해협들이나 이런 데까지 좀 확산해서 폐쇄하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자극을 한다면 이란도 공격을 확대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고 회피할 수 있는 오일 수출 항구죠. 푸자이라 항구. 네. 거기를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뭐 세게 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을 유지할 거예요. 더 이상 미국이 자극하지 않으면. 네. 그러나 미국이 여기서 더 자극을 한다면 공격의 강도, 수위 다 높이겠죠. 사실은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카드 이란이 만지작거리긴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좀 확실하게 액션을 취한 거는 또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마 했던 부분들도 우리가 있었던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몇 년 전에 어떤 전문가와 같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항상 중동 지역은 꼭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합니다. 뭐 맨날 나오는 레파토리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네. 한 20년은 했을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면 큰일 난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왜 교수님 계속 그런 얘기 하시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나지도 않을 최악의 상황을 왜 대비를 합니까?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드는데 어차피 일어나지 않은 일을 배제하시지요.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란 게 과거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1%, 2%, 3%의 가능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이니까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그냥 매너리즘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 기뢰 부분이 계속 혼선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뢰를 한번 그 심게 되면, 흘려보내게 되면 사실은 우리도 6.25 전쟁 때 그 지뢰를 아직까지도 그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위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찾기 한 번 흘려보내면 찾기 어려워서 이 카드를 엄청 적극적으로 쓰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에 이거 만약에 설치를 많이 하면 본인도 결국 중국으로 수출하는 유조선 못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계류식이면 이렇게 땅으로 붙여놓은 거면 찾기는 쉽죠. 근데 부유식이면 계속 떠다니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떠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선박을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대에는 눈이 없다. 어떤 선박을 공격할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 100개, 500개 막 푼다? 이것은 거의 뭐 자살행위죠. 그거 누가 다 소외할 겁니까? 누가 다 제거할 겁니까? 그 제거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죠. 걸리죠. 돈도 많이 걸리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또 위험한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했었더라도 뭐 10발 미만으로 그리고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곳에다가 본보기로 했겠지. 이걸 막 뿌려서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혼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기식이었던 거네요. 호르무즈 그렇죠. 해협을 봉쇄하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선박도 나가고 인도 선박 다 지나갔잖아요. 이미.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란이 지금 선별적으로 유조선을 통과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위안화로 결제한 뭐 선박 같은 경우에는 통과를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만큼 좀 중국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마도 이제 페트로달러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과거에도 원유를 살 때 중국은 계속해서 위안화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트로달러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죠. 기축통화로서의. 자, 그런 작업을 해왔는데, 이제 거기에 이란이 동참을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반미 전선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것도 미국이고, 중국과 이란과 북한과 러시아는 어쨌든 4강, 이 4개 국가는 항상 반미 전선을 뭉치고 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찌 보면 글로벌 사우스 정도 되는 국가들은 다 통과시켜 줄게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인도, 뭐 중국, 뭐 이런 국가들, 이란하고 친한 국가들. 그런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일종의 갈라치기 전술이다. 갈라치기 전술이죠. 100% 갈라치기 전술이죠. 그리고 굳이 니네 지금 미국 편에 들지 마라. 군함 파견하지 말고 우리하고 대화하자. 우리하고 잘 대화하면 통과시켜 줄게라는 거잖아요. 갈라치기 하는 거죠. 미국 편에 붙지 마라. 그리고 중국과 이란 편에 붙어라.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군함 요청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언급했잖아요. 그거는 조금 물음표인. 그래서 중국이 보내지도 않을 텐데 왜 했을까? 그러나 중국이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가장 많은 원유를 가져가고 있고 이란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호위 선박이 해주면 고맙죠. 던진 거예요. 고맙기는 한데 아니 중국이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중국으로서는 또 이란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어쨌든 한국도 많이 쓰지만 중국도 제일 많이 쓰잖아요. 트럼프의 논리상은 많이 쓰는 애들은 다 지금 와서 니네가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중국 너도 많이 쓰니까 이거를 못하면 이란이라도 외교적으로 압박을 좀 해달라. 협상에서. 그런 거를 노리는 거고 그다음에 미중 정상회담이 3월 31일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 안 도와주면 나 너 안 볼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미룰 수도 있어. 지금 미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기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안 끝나는 상황에서 베이징 가서 회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서 중국한테 좀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교적으로. 큰 소리는 치지만 중국에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전쟁이 끝나야 갈 수 있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안 끝나도 갈 수 있는 대통령이긴 해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지키면서 어쨌든 이란 문제를 풀겠다.
미중 정상회담을 좀 미루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의 음모론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네. 교수님. 음모론 좋아하죠. 네, 그 하메네이를 제거한 것처럼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그래서 이동을 좀 자제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누가 이동을 자제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이동을 아. 하는 거를 자제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 가능성, 반대 상황으로 이란이 노릴 가능성. 이란이 사실 노렸어요. 지금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2020년이었죠. 이란의 혁명수비대 엘리트 부대 알고도스 부대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를 네. 2020년 이라크 공항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제1기였죠. 닌자 드론을 날려서 공항에서 암살을 해버립니다. 예. 그때도 난리가 났었죠. 그때도 또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거 아닌가. 난리 났었다가 뭐 전쟁을 안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란이 폼페이오 그때 CIA 국장인가요? 네. 국무장관도 했었고 CIA 국장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죽이겠다.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2020년부터. 예, 그때부터 앙숙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악연이 된 거죠. 물론 2018년에 오바마가 맺어놓은 이란 핵협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 불만이 있었죠. 불만이 있었는데 2년 후에 또 거의 넘버 2였거든요. 알리 하메네이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에요. 혁명수비대 사령관. 뭐 대통령도 필요 없나. 너무나 그건 전쟁 영웅이에요. 그 사람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복수하겠다며 폼페이오도 살해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죽이겠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검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미국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나타냐후 총리는 몇 년 전에 전쟁하는 중에 나타냐후 총리의 관저가 아니고 사저인 것 같습니다. 사저에 헤즈볼라가 보낸 드론이 떨어졌어요. 시도를 했어요. 했는데 그 현장에 관저에 없었어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아니요, 관저는 맞는데 네. 나타나 총리가 그 집에 없었어요. 다른 집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는 정보를 이란도 듣고. 그쪽 정보보다는 이 집이 나타냐후의 관저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사저라는 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공정을 했는데 당시에 집에 없었다. 그러니까 시도는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고 예,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시도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는 네, 충분히 있죠. 거네요. 네, 충분히 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공 여부는 모르겠고요. 네. 왜냐하면 뭐 지금 알리 하메네이 죽였죠. 그다음에 뭐 작년에도 초반에 뭐 하메네이 빼고 이란 고위 관료들 초반에 또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계속 노리고 있죠. 네, 이란은 계속해서 노리고 네. 있고 사실 그 이란의 뭐 그러니까 특히나 이스라엘 정보원들 모사드가 잠입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란의 정보원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충분히 있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 쪽에서는 원격 조정으로 이란에게 이스라엘 정보를 주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이 잡혔어요. 금품을 미끼로. 네. 그래서 돈을 근데 직접 만날 필요는 없이 원격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 잡힌 숫자가 한 30명이 넘을걸요. 그러니까 이란도 온라인 전에서 이스라엘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유인하고 있어요. 금전적으로. 네. 거기서 검거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최근에. 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쟁이 좀 잦아들 뾰족한 묘수라고 해야 될까요? 뾰족한 그런 묘수는 것들 있을까요? 결국 가장 좋은 건 네. 양측이 물밑에서 협상을 통해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양측에 도움이 득이 될 게 없다라는 이제 판단이 섰을 때 전쟁을 중단하겠죠. 그러나 지금 드는 느낌은 네. 이란이 훨씬 유리하다. 이란이 유리하다. 역설적으로. 네. 역설적으로.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제 끝내고 나가고 싶은데 발목을 잡고 안 놔주잖아요. 이란이 전쟁을 안 끝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 그
일각에서 얘기가 들려오는 게 이란은 이 전쟁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미국이 압박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전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네.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나가냐고요. 끝내고 싶어도. 그러면 못 나가는 거죠. 못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책은 이란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미국이 뭔가를 조건을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란이 지금 요구하는 조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시는 이란을 침공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배상을 해달라. 그 다음에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을 없애달라. 떠나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는 못 들어주죠. 네. 그 중에서라도 이게 아니더라도 어쩌면 핵 협상에서 어떤 이란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든지 그렇게 해서 이란을 지금은 달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화가 끝까지 났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 외에는 사실상 방법이 없지 않냐. 저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선언 정신 승리하고 나갈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란이 그냥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끝나는 건데 합의 없는 휴전이죠.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전쟁은 당신이 시작했지만 끝내는 건 우리야. 예,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해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미국이 공격을 안 하면 이란도 공격을 안 할, 반격을 안 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던데 슬며시 좀 공격을 안 하는 방안은 어때요? 저도 그렇게 되길 정말 학수고대를 합니다. 네. 예. 그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왜 안 하겠어요? 예. 확신이 없는 거네요. 예. 이란이 안 한다. 예. 그리고 정보력을 아무리 정동원해봐도 이렇게 살짝 떠봤는데 네. 아닌 것 같아. 아, 간을 봤는데. 예, 간을 봤는데, 예, 간을 봤는데, 뭔 소리야? 우리 전쟁 안 끝나? 농담 아니라니까? 우리 끝까지 가, 노빠꾸야. 이렇게 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못 끝내네요. 못 끝나잖아요. 네.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일 수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걸프 국가들 중에 사우디와 파키스탄이 협정을 맺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만약에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네. 뭐 3차 대전 수준의 이야기가 전쟁 수준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교수님. 가능성이 사우디 참전 가능성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우디가 참전하게 된다면 뭐 상호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거기에서 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러나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핵을 쓸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사우디가 과연 참전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굳이 이 상황에서 이란을 또 자극한다면 네.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아람코 그렇죠. 잃을 게 더 많아요. 네. 조금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사우디가 아직까지는 참전할 뜻을 비추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 전쟁이 휴전이나 종전이 됐을 때 좀 이해관계라든가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좀 변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중동이 많이 변했죠. 네. 만약에 이게 뭐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란은 이제 더 이상 중동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 강국에서 조금은 멀어지고 있어요. 네. 멀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을 대신해서 지금 떠오르는 국가는 역시 투르키예다. 예, 투르키가 지금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고 시리아를 거의 위성 국가로 만들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케미를 브로맨십을 보여주면서 중동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분야는 걸프 국가들이 이 전쟁이 끝나면 안보, 국방, 그다음에 요격망 모든 것을 다 바꿀 것이다. 네. 왜냐하면 걸프 국가는 이렇게 전쟁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욕적인 이렇게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치욕으로 생각하고 분명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뭐 무기를 사든지 아니면 뭐 위에 무슨 방어막을 막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써서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충분히 치를 수 있으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걸프 국가도 이제 이란에 대한 인식이 바뀔 거고요. 미국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워낙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어쨌든 좀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시간을 계속해서 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